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4억 원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 인정 비율과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등 가계대출 규제를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추가 대출을 받을 때 DSR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전세 대출을 받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추가 대출을 받으면 DSR 한도에 걸릴 수 있으니 일시적으로 관련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분양시장에 훈풍이 불면서 건설사들이 본격적으로 분양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부동산 알릴리사에 따르면 다음 달 전국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총 36,095가구로 올해 들어 월간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며 서울에선 6개 단지에서 2,883가구가 일반에게 분양될 예정입니다.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달 KB 선도 아파트 50지수는 88.97로 지난달보다 상승했습니다. 이 지수는 작년 7월 처음으로 하락한 뒤 10개월 연속 전월 대비 하락했습니다. 선도 아파트에는 서울 서초구 레미안 퍼스티지, 반포 자이등과 송파구의 헬리오시티, 파크리오, 올림픽 선수 기자촌, 잠실 엘스 등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문다연입니다. 건설업계가 6월과 7월을 기점으로 해서 하반기 분양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조합 사업비 증가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분양을 미룰 수가 없기도 하고요. 최근 서울과 지방 같은 인기 지역의 경우에는 청약 경쟁률이 오르면서 시장도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들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 있으시다면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20번으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생방송은 유튜브의 서울경제TV 검색 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인데요.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다고 하니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첫 번째 순서는 강남 부동산 투자 길잡이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박영신 소장님께서 부자들의 투자 전략을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강의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누구나가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죠. 저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부자들에 대한 기준이 실제로 주관적이기 때문에 정말로 자금이 많은 사람들도 난 부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이 정도면 난 부자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부동산 관련된 또 투자라든가 금융자산 여러 가지 투자처를 생각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 전략들이 어떻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그 통계를 한번 보고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부자 수가 2021년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42만 4천 명 정도 됩니다. 수도권의 70.3%가 집중돼 있기 때문에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부자들이 몰려 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한국 부자 수는 전년 대비 8% 정도가 증가된 현재 수치고요. 한국 부자의 총 금융자산, 그러니까 금융자산이라는 얘기는 현재 현금 보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타 상품까지 다 포함해서 금융자산이 2,80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현재 그것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19년도에 2,154조에서 2,880조가 됐다. 그렇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금융자산, 금융투자를 통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도 그만큼 많아졌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도 금융부자냐 아니면 부동산 부자냐 뭐 이렇게 나눠지겠지만 그래도 실제적으로 금융만 따졌을 때는 2,800조 원 정도로 보유하고 있는 거로 나타나고 있고요. 수도권의 70.3%가 집중돼 있다. 말씀드린 대로 한국 부자 밀집 지역은 인천, 경기, 서울입니다. 서울 지역이 19만 1,000명, 그다음에 경기가 9만 3천 명, 그다음에 현재 인천 지역이 1만 3천 명. 지방 쪽을 쭉 보게 되면 지방 쪽에서도 현재 1만 1,000명 정도가 경남, 그다음에 부산 쪽에 한 2만 9천 명 정도 되고요. 1만 8천 명 정도 되는 대구. 그러니까 현재 광역시 위주로 봤을 때 광역시 지역에는 현재 그래도 꽤 부자들이 많이 거주를 하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인구가 밀집되는 지역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뭐 대를 물려서 부자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수성가한 부자가 다 포함된다면 전체적으로 금융자산을 통해서 부자가 된 수치도 그만큼 꽤 높았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러면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부동산까지 합쳤을 때 과연 이거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느냐. 부동산의 자산 구성비를 보게 되면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현재 현금과 부동산 나눴을 때 실제적으로 부동산 자산은 2021년도 대비 조금 줄었습니다. 56.5% 정도 되고요. 반면에 2021년도부터 22년도까지는 좀 늘었습니다. 38.5% 정도 됩니다. 뭐 비트코인부터 해서 현재 가상화폐까지 뭐 현재 그 현재 시점을 다 봤을 때도 대부분 다 이제 금융 쪽으로 많이 투자를 했던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현재 금융자산 규모별로 봤을 때 말씀드린 대로 자산 구성비가 어떻게 되느냐. 금액으로 따지게 되면 30억 원 미만 같은 경우는 부동산 자산이 한 60.6% 정도 됩니다. 근데 33.1% 정도가 금융자산. 30억 원 미만 정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 다 60% 정도는 부동산, 30% 정도는 금융자산이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30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부동산이 좀 줍니다. 44.9%에 금융자산이 49.8% 정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거의 절반 정도로 차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다시피 현재 큰 금액, 특히 이제 굉장히 큰 금액을 갖고 있는 부동산 부자들 같은 경우는 특히 30억 원 이상 되는 부자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로 현재 실제적으로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산 비중이 얼마가 되는 거고 내가 정말 부자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은 현재 총 자산 100억 원 정도는 돼야 나는 부자다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현재 50억 원 미만 같은 경우는 부자라고 생각한다는 비중이 21.6% 정도밖에 안 되고요. 현재 50억에서 100억 정도, 100억 미만 정도까지는 55.9% 정도는 그래도 이 정도면 나는 부자가 되지 않겠냐, 부자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 부분이고 44%가 나는 부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100억 원이 딱 넘어가게 되면 76% 정도는 이 정도면 난 부자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76%, 23.3%는 그래도 난 부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부자들이 생각하는 관심도 그들이 생각하는 현재 실제적으로 어떤 분야에 더 관심을 갖느냐. 현재 국내 부동산 투자가 1위입니다. 현재 실제적으로 봤을 때 2021년도부터 22년도까지 연이어서 부동산 투자가 현재 1순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부동산만큼 안정적인 자본 확보, 특히 이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품이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34% 정도가 관심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이들이 갖고 있는 현금, 부동산, 금융자산들이 대부분 다 세금과 관련되기 때문에 당연히 세무 상담의 비중이 많이 높습니다. 이 세금을 어떻게 절세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덜 낼 수가 있겠느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세무 상담을 많이 할 테고요. 그다음에 현재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경제 동향 수집이 실제적으로 30% 정도가 됩니다. 현재 국내 경제, 해외 경제부터 해서 현재 환율부터 여러 가지 다 따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경제 동향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국내 금융 투자, 국내에 있는 금융 상품들 투자할 수 있는 뭐 상품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어디에다가 얼마를, 또 이쪽 지역에 얼마를, 또 현재 현재 뭉칫돈이 있는 부분을 어떻게 나누어서 투자를 또 할 거냐, 포트폴리오를 정할 테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물 금융 투자도 들어가네요. 7번째입니다. 그다음에 은퇴 노후 상담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19.8%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노후 상담을 실제적으로 할 필요가 없죠. 왜냐? 자산이 많기 때문에 이 자산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현명하게 자식들한테는 물론 물려줘야겠지만 이 자산을 가지고 내가 현재 죽을 때까지 어떻게 현명하게 잘 사용하고 죽을 것이냐,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노후 상담보다는 실제적으로 봤을 때 세무 상담이 더 큰 겁니다. 세금을 어떻게 조절을 하고 또 매년 나올 수 있는 세금들이 누적돼서 현재 누진세라든가 실제로 재산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이런 것들도 금융자산에 관련된 또 양도차익에 관련된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덜 낼 수 있느냐, 이걸 생각하는 거지 은퇴 노후 상담은 실제적으로 그 다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사실 크게 고민을 안 한다는 얘기겠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코로나가 현재 거의 이제 끝물에 와서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코로나 시기에는 실제적으로 한국 분야 금융자산 비중을 굉장히 줄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부터 21년도까지 통계를 보게 되면 금융자산 비율이 41.2%에서 36%대까지 떨어졌고요. 그다음 부동산 자산이 현재 54%에서 59%대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코로나 시기에 경제 동향부터 해서 대외 경제 여러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실물 경제는 실제적으로 이제 경제에 관련된 상품들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부동산 투자가 더 낫지 않겠냐 해서 실제로 그만큼 비중이 늘어났던 거고요. 또 현재 부채 상환을 우선적으로 타겟을 잡았기 때문에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거의 현재 84%에서 90%대까지 현재 상황을 유지를 하되 현재 갚을 수 있는 금액은 갚자. 8.1% 정도가 7.4에서 8.1로 늘어났죠. 실제로 부채를 줄인 비중이 그만큼 늘어난 겁니다. 여러 가지 봤을 때 실제적으로 이게 유지를 하면서도 줄일 수 있는 건 현재 줄여야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요. 거기에 관심사는 대부분 다 코로나 시기에는 부동산 쪽에 많이 쏠렸던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내가 거주하는 지역별 투자형 상품을 어떻게 보느냐. 서울 수도권 지방 나눴을 때 현재 부동산 보유를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를 어느 상품을 하고 있느냐를 보게 되면 관심사가 어떤 상품에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상가입니다. 상가가 서울 수도권 합쳤을 때 49.3%. 그다음에 토지 이면은 지방이 높을 수 있죠. 69%고 서울 수도권은 35.7%. 그다음에 이제 일반 아파트 36.9% 대 31%. 이렇게 보시게 되면 현재 상가와 집을 갖고 있는 일반 아파트를 갖고 있는 부자가 상가 쪽에 고정적인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상가 쪽에 관심을 더욱더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거. 또 연세가 들어갈수록 고정적인 월 수입을 또 바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상가 쪽에 임대형 부동산들을 많이 찾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당연히 그 다음은 오피스텔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아파트라든가 단독주택, 오피스빌 등 거의 비슷한 수치지만 높은 수치를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토지와 상가, 일반 아파트, 또 오피스텔까지 골고루 이제 여러 가지 상품들을 굉장히 관심들이 많았고 부동산을 그만큼 또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했을 때 투자 상품 중에 가장 유망한 게 뭐냐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단연컨대 이제 1순위와 2순위를 합치 다음이 재건축 아파트고요. 다음이 토지 임야, 오피스텔, 일반 아파트 이 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고정적인 월세 수입이 나오는 임대 수익형 부동산, 상가와 오피스텔을 생각을 할 테고요. 또 앞으로 향후에 재건축될 수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당연히 노다지 상품이 될 수도 있겠죠. 거기에 토지 임야, 토지 같은 경우도 내가 제대로만 사게 되면 정말로 뭐 10배 그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단연컨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현재 실제적으로 부동산을 갖고 있다. 향후 1년 내 부동산을 만약에 처분한다면 무슨 이유로 처분을 할 거냐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또 부동산 경기까지 전망을 보게 되면 가장 높은 가격에 처분 가능하다면 난 팔겠다. 24.5%입니다. 근데 19.8%는 세금 부담 때문에 팔아야겠다라는 생각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자산 투자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또 18.9%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현재 세금 부담과 현재 새로운 자산 투자를 생각했을 때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처분을 하게 되면 당연히 새로운 투자 처가도 찾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의 현재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 보실 수 있고요. 24.5%인 가장 높은 가격 처분을 하게 되면 당연히 새로운 자산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합치게 되면 결론적으로 현재 42%, 43% 정도는 부동산 투자, 부동산을 처분을 하고 난 후에 재가격을 받고 판 후에 또 제대로 된 상품이 있다면 또 다시 투자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실제적으로 그만큼 현재 자본이득이 워낙 월등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는 또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고 또 황금성이 좀 떨어지긴 할 수도 있으나 그래도 안정적으로 내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테고요. 부동산 수익 감소가 되게 되면 난 팔겠다라는 얘기고요. 투자에 자금이 필요하거나 부동산 관리에 애로다, 또 증여 또 여러 가지 기타 사항도 있겠지만 앞으로 1년 동안, 향후 1년 동안은 이제 실질적으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통계를 봤더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25.5%고요. 그다음에 현재 상태가 거의 유지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이 53%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현재 상태가 유지되면서 실제로 가격이 조금 오르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부정적인 부분이 21.5%. 서울 수도권 지역은 조금 더 높습니다. 긍정적인 비율이 30.7%. 아무래도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죠. 53%는 현재 유지가 되겠다. 거의 똑같고요.
지방 같은 경우도 53% 유지가 된다는 비중이 높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보다 떨어지진 않고 가격이 그대로 유지가 되되 실제적으로 앞으로 가격이 조금씩 오를 가능성은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지방 뺀 서울과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 비율이 더 높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수도권 지역으로 집중될 수 있는 수요가 더 많이 몰릴 테고요. 여러 가지 세수 혜택이라든가 기본적인 규제 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효과가 하반기부터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게 되면 조금 더 분양시장뿐만 아니라 매매시장도 조금 더 실제로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부자들이 어떻게 자산을 운용하고 또 부동산에서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박영지 소장님의 세미나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월세 시대 투자 전략을 주제로 1:1 무료 상담과 세미나 진행하실 예정인데요. 자세한 일정과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통해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정보 체크도 만나보겠습니다. 박영지 소장님의 첫 번째 정보 체크는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3호선과 신분당선 양재역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고요. 시세는 11억 5천만 원에서 14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30억 원 이상 갖고 있는 현재 현금 부자들, 또 금융자산 부자들이 생각하는 가장 투자 1순위, 부동산 같은 경우는 상가입니다. 현재 상가가 어디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양지역의 최역세권이고요. 도보 1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3호선과 신분당선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에 GTX 신호선이 또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긴 트리플 역세권이 되고 거기에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라든가 강남대로 축으로 봤을 때는 현재 수도권 광역 급행버스뿐만 아니라 외곽으로 나가는 현재 관선 교통망들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죠.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을 통해서 서초와 시구간이 또 개발될 테고요. 그리고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대기업들 밀집되어 있고 역세권 또 재건축 단지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대치 아파트부터 해서 이제 역삼부터 도곡까지 연결되어 있는 현재 고가의 아파트 단지들이라든가 강남대로 왼쪽 편으로 봤을 때는 현재 말씀드린 대로 교대역 중심으로 그 주변에 현재 법조단지라든가 정보사 부지 개발을 통해서 그 주변에 활성화되는 부분, 양재하이 주변에는 현재 조성되고 있는 서초면 아르시드 단지, 뭐 여러 가지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고요. 전체적으로 강남역과 신분당선 양재역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 편의가 좋고요. 대기업들 종사자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리고 우성무 아파트부터 신동아 무지개까지 현재 재건축 단지 5,000세대가 현재 탈바꿈이 되고 있습니다. 신동아만 남아 있는 상태고요. 실제로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굉장히 그 대기업들과 관련된 각종 보험사 강남대로 주변에는 그만큼 더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군들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강남역부터 양재역까지를 업무시설 밀집 지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시설 밀집 지역인 현재 상권, 저 상권 같은 경우는 현재 강남역 배후상권, 이 주변을 어깨를 부딪히며 돌아야 할 정도로 굉장히 젊은 층 인구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가장 그래도 인접한 지역에 대형 상권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권역 자체가 워낙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현재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은 반포부터 서초와시 구간이 복합예술문화단지라든가 주거상업시설, 연구개발시설 이런 것들이 같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상층부가 굉장히 크게 활성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이미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남북 3축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총사업비뿐만 아니라 연장 그 구간이 얼마 되는지까지 현재 용역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개발 효과가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되는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GTX 신호선은 현재 의정부부터 금포, 금정까지 가는 1차 구간 연장되겠죠. 또 삼성역에서 다음 역이 바로 양재역입니다. 실제적으로 양재역은 가장 지하 구간에 현재 전철역이 급행철도역이 이제 들어설 예정인데 거기는 환승센터뿐만 아니라 서초구청 복합 단지로 또 개발된 부분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구간 개발과 지상 구간 개발이 같이 이루어지는데 양재역 같은 경우는 4개 권으로 나눠서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양재역 주변이 1차, 그래서 양지역 주변에 있는 대형 상권들이 그만큼 또 활성화될 테고요. 서초구청 같은 경우는 복합청사로 개발되면서 그 주변이 복합문화예술단지가 또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주변 활성화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지역이다. 그리고 양재할시 같은 경우는 현재 실제적으로 2조 원 이상의 투자 효과가 기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KT, 현대, LG부터 해서 대기업들이 이미 연구원 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실질적으로 스타트업 밸리부터 해서 그 주변에 일반 직장인까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질 테고 그 주변에 현재 전문직 연구원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일반 직장인들까지 같이 가세가 되면서 굉장히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가격이 11억 5천만 원부터 14억 원에 전용 면적이 30평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상가고요. 임대금은 5천만 원, 보증금 월 400에서 450만 원 정도. 대출 가능 금액 8억 원에서 9억 8천만 원 정도 잡고요. 3억 원에서 3억 7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현재 대형 상가입니다. 거기에 초역세권, 전철역이 3개죠. 앞으로는 GTX까지. 개발 호재 희소성 높은 우수한 입지에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노후 생활도 보장될 테고요. 자영이라든가 임대로 또 활용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현재 다각도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초역세권 상가였습니다. 네, 이렇게 서초동 초역세권 상가 투자 전략까지 짚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도 만나보겠습니다. 박영시 소장님께서 소개해 주실 두 번째 지역은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 위치한 분리형 1.5룸 구조의 오피스텔이고요. 시세는 3억 2,500만 원에서 4억 6,5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직장인들이 많은 역삼동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짚어보시죠. 네, 역삼동 이제 테헤란로고요. 전철역 역삼역과 강남역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보 2, 3분 정도 거리에. 신분당선이 이미 개통이 됐죠. 신사역까지. 그래서 유동인구가 그만큼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대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또 더욱더 추가적으로 인구를 끌어들인다. 거기 IT 창업밸리뿐만 아니라 현재 벤처 창업가들, 1인 창업가, 청년 창업가 같이 연결된 지역이다 보니까 또 관공서도 많고요. 그리고 또 현재 국제로 복합지구가 연결되는 라인에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만큼 개발 효과가 연결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강남역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가 가장 많다. 생활인구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결정되는 겁니다. 현재 강남역이 당연히 실제로 지하철 승하차인원이 가장 많은 거고요. 거기에 실제적으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유동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당연히 그중에 상권은 대형 상권, 특히 이제 상권이 워낙 활성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본적인 여건상 오피스텔 수요도 그만큼 많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또 IT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많아서 이 주변에 젊은 직장인들, 특히 여성 직장인들이 많아서 혼자 사는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주변에 깨끗한 오피스텔 선호하는 젊은 여성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과들, 관광객들 수입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실제로 오피스텔을 필요로 한 사람들이 수요가 워낙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또 강남권 개발 방향을 보게 되면 현재 테헤란로 라인이 서초역부터 이제 잠실역까지 더 확장이 되면서 메인 축인 강남역과 삼성역 주변이 굉장히 더욱더 활성화될 거고요. 그 주변에 국제로 복합지구라든가 롯데칠성 코롱 부지, 그다음에 옛 정보사 부지, 서초동이죠. 그게 현재 개발되면서 그 주변에 4차 산업혁명의 클러스터로 현재 자리 잡을 거고요. 경부고속도로 지하사비도 세로 축으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동서남북 축을 봤을 때도 개발 효과가 가장 크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강남구 같은 경우도 2030 실행 전략 중에 강남, 역삼, 선릉, 삼성이 들어가 있으면서 그 주변에 또 현재 상권이 대형적으로 활성화되면서 국제 업무 마이스 관광이라든가 금융 IT 벤처, 국제 업무 상업지구로 활성화되고 그중에 양재라든가 도곡도 수서까지 연결된 의료 R&D라든가 압구정 로데오부터 연결된 한류 관광 이렇게 벨트밸리에서 권역별 개발이 가장 중심권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강남, 역삼, 선릉, 삼성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국제로 복합지구 같은 경우는 상층부가 5개 공간으로 나눠서 개발된 예술문화 공간부터 스포츠 특화까지 같이 연결되고요. 지하 공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하 6층까지 개발이 되면서 GTX A노선, C노선부터 해서 KTX 동북부 연장선이라든가 또 현재 실제적으로 그 주변에는 현재 통합 대기실부터 GTX 위례신사 승강장까지 연결됩니다. 여러 가지 연결된 시점에 상권들이 워낙 좋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지하 상권이 워낙 좋아지고요. 지하 거대 도시가 만들어진다는 게 영동대로 통합 개발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개발의 축을 이루고 가장 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부지부터 롯데치성 부지까지 업무지구에는 그로 인해서 상업지역들 현재 용적률 상향되고 종변경, 종상향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가치가 더욱더 높아질 거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격은 3억 2,500만 원부터 4억 6,500만 원까지요. 그리고 임대금은 2억 8천만 원에서 4억 원 정도 예상됩니다. 4,500에서 6,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물건이고요. 임대금액 2천만 원, 보증금을 110에서 140만 원 정도, 대출 가능 금액 2억 2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 정도 잡게 되면 8,500에서 1억 2,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물건입니다. 원룸과 1.5룸 구조고요. 테헤란로 직장 밀집 지역, 임차 수요 당연히 많죠.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노후 생활 보장될 테고요. 현재 용도 변경 종상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업지다 보니까 시세 차이까지도 볼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물건이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역삼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이어서 박영식 소장님의 세미나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월세 시대 투자 전략을 주제로 1:1 대면 상담과 세미나 진행해 주실 예정인데요. 자세한 일정과 예약 문의 02-3153-2668번 통해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 해주신 박영식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박영신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빠르고 정확한 정보가 필수겠죠.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들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뉴스타 김성진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김성진 소장님께서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을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자세한 강의 내용 들어보시죠. 그렇죠.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요인들, 또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가 평가가 되어서 이러한 가격이 형성이 되어졌는지 상당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은 부동산 가치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평가가 되어서 가격이 형성이 되는지, 그러한 가치를 형성하는 요인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짚어드리자 제가 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이죠. 가치죠. 즉 밸류에 영향을 미쳐서, 즉 이러한 밸류 자체가 부동산의 가격, 즉 프라이스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만들어지고요. 그 요인들이 그러면 그 세부적으로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하나씩 살펴보자면은 일반적인 요인과 지역적인 요인, 또 개별적인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합쳐져서 그러한 가치를 만들어내고 가격까지 형성이 되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체적인 그런 예를 한번 들자면은 또 흔히 아시는 역세권이랄지 또 숲세권, 또 수세권, 슬세권, 또 스타벅스 상권이라는 또 스세권이 새롭게 생겨났죠. 또 학세권과 그밖에 인프라, 병원이랄지 직주 근접과 주변의 다양한 이런 개발들, 재개발과 재건축, 또 프리미엄까지 각종 개발들이 모든 것들이 이러한 일반적과 지역적과 개별적 요인에 따라서 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전부 종합적인 점수를 매겨보자면은 이러한 가치의 세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들이고, 또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감정평가라고 하죠. 감정평가를 할 때 상당히 많이 쓰여지는 그런 항목들이고, 물론 거래 사례 비교나 주변의 실거래가도 많이 비교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외에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러한 요인들을 하나하나씩 점쳐지기 때문에 감정평가에서도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요법이기도 하죠. 또 유동성과 상호 관련성으로 인해서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동산의 시세 자체는요, 유기적으로 변동하고 가격을 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변 환경이랄지 또 일반적인 것이 또 지역적인 요인이랄지 개별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런 변동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을 그 안에 속속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요인을 살펴보면은 일반적인 요인 안에는 또 사회적과 경제적, 행정적인 이러한 세 가지 요인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사회적 요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복지랄지
또 관행이랄지, 또 인구수, 인구의 유입이랄지, 인구의 전출이랄지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경제적인 부분으로 보신다면은 소비랄지, 투자랄지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가격들, 평균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경제적인 요인으로 상당히 분류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행정적인 요인이 있죠. 아무래도 이제 국가적인 법제, 규제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내놓고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나 토지의 용도 지역, 용도지구, 또 이런 용도 지역이랄지 각종 규제가 이런 행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규제가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된 지역들은 이런 행정적인 요인에 대해서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러한 국지성이죠. 토지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지역적 요인들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해당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겠죠. 또 지역 특성을 이런 가격 수준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직주 근접이랄지 교통과 인프라, 학군, 또 그 밖에 공공시설들, 그 주변에 이러한 직주 근접이 많이 포함이 되는 것들이겠죠. 즉 그 주변 지역에 어떠한 지역적인 요인을 위해서 특화적인 사업이 일어나고 있고 이 지역은 이러한 반도체 클러스터랄지 바이오 산업이랄지 또 이런 반도체나 뭐 디스플레이 사업들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는 목적을 가진 지역들은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또 개별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개별적 요인, 모든 지역과 토지는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개별적인 요인도 가지고 있고요. 토지의 최유효 이용으로 상당히 그것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있고 그것은 택지와 건물에 대해서 택지도 용도 지역과 또 이러한 용도 지역, 지구, 또 건물 같은 경우에는 뭐 리모델링이나 그 건물의 특징적인 개별적인 요소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가치의 판단 기준이 달라지게 될 수 있는 점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이죠. 아무래도 가치 요인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격이 형성이 되죠. 부동산의 가격은 매번 이러한 변동을 가져오고 있는 것들이고 이러한 변동의 기산점이 되는 것들은 환경과 또 개발, 또 교통, 즉 입지가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죠. 입지는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곳에 고정되어져 있는데 그 지역 안에서 환경과 개발적인 부분 또 교통적인 부분의 개발을 통해서 그 입지가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러한 혜택을 받으면서 이러한 시퀀스 가격 변동을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고 또 각 요인들의 가장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서울 지역을 한번 살펴보자면은 서초구와 함께 영등포, 마포구, 성동구, 거기에 최근에는 용산구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마용성관과 굉장히 서울에서도 유명한 이런 지역구들이죠. 그런 지역들이 가장 현재 점수를 매겨본다면은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고 그만큼 살기 좋고 미래 가치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지역들로 묶어놓을 수 있는 것들을 말씀해드릴 수 있는 것들이고요. 또 토지나 원자재, 건축비, 임금, 즉 이러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계속 유례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국토가 상당히 작은 나라이고 아무래도 부동산 가치 자체가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는 좀 가치의 상승분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바치고 있는 건축비랄지 원자재, 토지 가격도 매번 공시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부동산에 대한 투자 목적성은 장기간을 가져가시는 게 가장 또 이로운 그러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오늘 부동산의 가치의 형성 요인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토탈적으로 판단을 해서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의 개발들과 또 가장 큰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것들은 입지가 가장 큰 점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치의 형성 요인 이쯤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가치 있는 부동산이라고 할 때 그 가치를 어떤 것들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 형성 요인들을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세미나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소장님께서 현 시점 부동산 고수들의 투자법을 주제로 무료 세미나 진행하실 예정인데요. 자세한 일정과 예약 문의 02-3153-2668번 통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김성재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도 만나보겠습니다. 소장님의 첫 번째 지역은요.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3호선과 신분당선 양재역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고요. 시세는 18억 원에서 18억 5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초구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너무나 유명한 지역이고
계속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가치 형성 요인에서도 좋은 요건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양재역 그리고 양재동, 서초구에서는 이 양재동 자체가 현재 가치가 저평가되기 때문에 매번 꾸준히 괜히 말씀을 드리는 지역이 또 아니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양재동 자체는요, 해당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주변에 바로 양재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천변이 물이 흐르고 있는 지역들 상당히 눈여겨보셔야 되는 점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천변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이런 양재천 카페 거리가 형성이 되면서 많은 유동인구를 불러들이고 있고요. 주변에 뭐 일자리랄지 유동인구가 항상 많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고, 또 역세권으로는 이제 양재역 3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데, 양지역 자체가 이제 3호선과 현재 신분당선 이런 더블 역세권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 이제 GTX 라인이 C 라인이 들어오게 되면서 양재 역세권 개발이 상당히 크게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단위 계획으로 역세권이 상당히 반경을 크게 잡아서 개발의 계획들이 잡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이 반경이 커지고 바로 위쪽에 이제 강남역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강남역과 불과 뭐 한 정거장 차이밖에 안 되겠죠. 이 한 정거장 차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양재역과 강남역과 양재역, 바로 한 정거장 안에 강남의 메인 상권들이 위치하고 있죠. 뭐 이런 테헤란로나 원주로, 또 이러한 의료 R&D 연구 산업벨트랄지, 또 남부순환로나 또 의료 관광벨트, 이런 것들이 메인 상권들을 유지하고 있고, 여기에는 무수히 많은 유동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죠. 직장군도 많지만 그만큼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다라는 그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이제 대부분 범주 자체가 양지역까지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 지역 안에 있는 상당히 이런 임대료가 상당히 높은 지역들은 앞으로 점점 확장이 되어지고 있으면서 임대가가 아무래도 강남역 메인 상권에 비해서 낮고 수익률이 높은 양지역이 상당히 그 양재동과 양지역 주변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또 즉 사실이기도 합니다. 또 양재동 카페거리 주변에 상당히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변에 뭐 강남역부터 상권이 확장이 되어지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주변에 주택가들과 함께 또 중소기업의 단지랄지, 대형 유통단지랄지, 왼쪽에 양재 R&D 단지와 함께 서초 행정타운까지 주변에 이제 바깥쪽으로 갈 수 없는, 즉 가운데 위치한 이러한 항아리 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숲세권과 이러한 직주근접성, 주변에 직장군들이 몰려져 있고 주택가가 안정적으로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항아리 상권을 가지고 있고, 주변에 이제는 외곽 쪽보다는 더 사람들이 안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 지리적인 입지적인 장점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 양재천 주변이 상당히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 또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공시지가 자체도 서초구 안에서는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양재동 자체를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이기도 하죠. 주변에 노선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입지가 가지고 있는 특색, 그리고 주변의 교통과 인프라, 그러한 점수들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많은 역세권들이 끼고 있고요. 거기에 또 이러한 신분당선의 연장 사업도 이루어지고 있고, 삼성역과 또 양재역, 수서역에 또 GTX 라인들 들어오죠. 또 위례 신사선은 연결이 되고 있죠. 또 경부고속도로의 지화 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교통망들이 지금보다 더 좋아지는 거죠.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미래의 가치 형성 요인을 꾸준히 가지고 있고요. 또 강남역 주변의 자체가 우측으로는 테헤란로가 위치하고 있고, 좌측으로는 서초대로의 개발 계획도 기다리고 있는데, 즉 용적률과 고도 제한이 풀리기 때문에 이러한 대형 개발과 토지의 가치 상승을 통해서 주변 지역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들도 양재동을 품고 있다는 것을, 바로 강남역의 상권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고요. GTX-C 노선 빼놓으면 안 되겠죠. 양지역이 그만큼 방대한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많은 유동인구를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GTX 역세가 새롭게 역세권이 생겨나는 양지역의 위치를 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또 신분당선의 연장 사업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중간에 양지역이 있기 때문에 양재역, 강남역, 또 최종적으로 용산까지 연결이 되는 신분당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용산의 국제업무도시, 또 강남의 이런 국제교류 복합지구, 판교의 실리콘밸리, 이런 다양한 직장군들, 대형 업무처를 뚫고 가는 또 이런 신분당선을 가지고 있는 양재동이기 때문에 그 귀추가 상당히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요. 또 서초 IC에서 나오면은 바로 우측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양재동의 입지죠. 이 한남 IC부터 양재 IC까지 이어지는 라인들의 이러한 고속도로망이 지하 사업을 통해서 녹지 공간이 더욱더
많아지고 주변의 주거 환경과 인프라 시설, 상권들이 더욱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이 지금보다 좋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경부 라인들의 주변 지역은 이러한 대규모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 또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양재 IC 주변에는요, 이런 대기업과 함께 중소기업들 또 이러한 마트랄지 이러한 터널 부지랄지 이러한 IC 주변 부지들이 개발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안정적인 직장군들이 현재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는 더욱더 증가될 수밖에 없는 여건들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 보여주고 있고요. 18억 원에서 18억 5천만 원에 현재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은행에 이제 감정 가격보다 더욱더 좋은 가격대로 파격적인 가격으로 현재 나와져 있는 가격이고요. 대략적인 한 60평 정도 구조이기 때문에 60평의 그런 넓은 전용 면적 기준으로 60평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현재 임대차 금액이 보증금 7천만 원에 월 770에서 800까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매달 꼬박꼬박 이러한 월세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고 이런 대출의 레버리지를 활용하신다면요. 8억 3천에서 8억 5,500만 원이면은 충분히 수익형으로 접근할 수 있는 또 양재동에 위치한 상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초구 양재동 지역 소개 들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도 만나보겠습니다. 김성재 소장님의 두 번째 지역은요, 바로 고양시 덕양구 덕은지구입니다. 개통 예정인 서부광역철도 덕은역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고요. 시세는 3억 8천만 원에서 3억 9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덕은지구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확인해 보시죠. 이번엔 고양시 덕은지구죠. 덕은지구의 가장 큰 장점은 미니 신도시급으로 도시가 완성이 되어져 있고요. 덕은지구는 이 한강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귀추와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또 지역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상암동 DMC와 연계가 되어서 상암동 DMC 연계 도시를 목적을 갖고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만들어진 미니 신도시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주변에 창릉 신도시랄지 또 강 건너편에 마곡지구나 주변 여의도 또 용산까지도 충분히 반경 안에 있기 때문에 주변 어디를 이용하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유동인구를 가지고 있는 덕은지구의 위치고요. 또 한강변을 따라서 만들어진 미니 신도시이기 때문에 한강의 접근성, 이런 제2자유로랄지 자유로나 강변북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울 도심까지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지역적인 특색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요. 자, 이것이 이제 하늘에서 받은 이런 덕은지구의 모습인데 덕은지구가 이게 미니 신도시급으로 완성이 되어져 있고요. 이것이 이제 입주율이 거의 90%가 넘었기 때문에 입주가 거의 다 완료된 미니 신도시급으로 완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곳에 4,700세대 규모가 이곳에 입주를 해야져 있고요. 주거 지역과 함께 앞쪽 한강변 라인을 따라서 상업시설들이 꾸준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곳 지역 자체의 가장 큰 특징은 상업시설의 비율 자체가 워낙에 낮기 때문에 1.3%밖에 되지 않는 상업 지역의 그런 분포도를 따진다면은 거의 이제 독점적인 상권을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고 거기에 이제 이 덕은지구 자체는 주변의 상암 DMC와 함께 연계성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주변에 창릉 신도시 개발이 예정되어져 있고 삼성 원원지구, 향동지구, 마곡지구, 반경 10km 안에 다양한 서울의 메인 지역들을 품고 있기 때문에 어디든 이동하던 지역 이동성에 상당히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 지역 안에는 상권 자체의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도 있지만 이 지역 자체가 현재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을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한강변에 위치한 이러한 지역들은요, 상당히 상권이랄지 거주의 목적성을 가지고 거주지가 발전이 되는데 거주지가 완성이 되면은 그 다음에 상권의 발달로 이어지게 되는데 상권 자체가 꾸준히 이러한 증가가 되고 있고 이용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위치 안에서 상권 비율이 상당히 낮은 1.3%밖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주변 지역에 이러한 국방대 개발 계획 부지랄지 이러한 미디어 복합타운의 개발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2,500세대가 26년도 완공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덕은지구 위치하고 있고요. 그 오른쪽에 위치한 국방대 개발 계획 부지, 미디어 복합타운, 또 덕은역의 지하철 역세권까지 예견이 되어져 있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거주지가 이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국방대 개발 계획 부지가 26년도 완성을 목표로 달리고 있고 이것까지 완성이 된다라면은 대략적인 한 8,000에서 한 9,000세대급
이런 미니 신도시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상권의 비율 자체가 극소수인 이런 1.3%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독점적인 상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입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미니 신도시급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국방내 개발부지의 개발 소식이나 덕원역의 앞으로 이 서부간선철도 개발을 통해서 역세권까지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것이 완성됐을 때 그 가치 평가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고 현재 그 가치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을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덕원지구 자체는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강변을 상당히 끼고 있고요. 앞에는 가양대교와 함께 덕원역의 이러한 위치를 가지고 있고요. 국방대 이전 부지나 주변의 수색 역세권 개발, 또 미디어 시티랄지, 또 이런 해당 지역 자체가 여기가 상암 DMC 지역이죠. 바로 서울에 촉근접해 있는 또 입지를 가지고 있고 목적성 자체가 이제 상암시 DMC를 연계한 미디어밸리 복합타운으로 만들려고 애초에 도시 개발을 진행한 것이고 이것의 완성을 통해서 앞으로 상암동과 함께 하나의 덩어리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적인 입지적인 특색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그 불편했었던 이런 교통망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 지역에 많은 거주 인구들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불편했었던 버스나 대중교통들 또 지하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상암역을 통해서 덕원역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암동과 덕원지구는 이제 하나의 바운더리로 만들어지고 있고 앞에 하늘공원, 월드컵공원, 노을공원, 녹지공간과 학구공간 또는 입지를 보자면은 많은 사람들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곳에 역세권과 함께 독점적인 상권들도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앞서서 이러한 프랜차이즈 업체랄지 이런 것들이 꾸준히 현재 입점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금액 자체가 중요하겠죠. 3억 8천에서 3억 9천만 원대 현재 형성을 하고 있고요. 임대 금액 자체가 보증금 한 3천만 원에 월 한 160에서 170까지도 충분히 흡수가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현재 흡수가 되고 있는 가격들이고 그로 인해서 대출의 레버리지를 활용하신다면은 한 8,400에서 8,700만 원, 1억 원이 채 안 되는 금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상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수익형으로 많이 접근을 하시는데 이런 수익형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높은 수익률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많은 것들이 요건들이 충족시켜주고 있는 현재 입지를 가지고 있고 가격과 함께 덕원지구의 상가도 상당히 앞으로 귀추가 주목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미 준비된 미니 신도시라고 할 수 있는 덕양구 덕은지구 지역 소개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소장님의 무료 세미나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고수들의 현 시점 투자법을 주제로 이 무료 상담 또 세미나 진행하실 예정인데요. 자세한 일정과 예약 문의 02-3153-2668번 통해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 해주신 김성재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 네이버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